자, 3교시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B 주주의 이제 의제배당 구하고 있어요. 좀 전까지는 이제 비적격일 때를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적격일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서 적격이기 위해서는 과세현 요건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과세현 요건 세부적으로 총 6개가 있고, 6개 중에 앞에 3개는 언제 충족? 합병 등기일의 충족이고, 나머지 3개는 언제 충족?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충족해야 될 사건인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 합병시 의제배당에 대한 이연을 위해서는 그 전체 6개 중에 앞에 3개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앞에 3개 요건, 사업 목적의 합병, 그 다음에 지분의 연속성 중에 주식 교부비율 요건, 주식 배정 요건까지만 충족하면 되지, 주식 보유 요건,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요건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 예전에 의제배당이 기속식이 배웠던 거 기억해요? 의제배당이 기속식이 관련해서 오늘 표정이 언제요? 라는 또 표정인데 어디 가보시냐면 우리 손익기속식이 파트 배당의 기속식이 관련해서 11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서브노트 112페이지 폈어요? 서브노트 112페이지 폈죠?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의제배당의 기속시기 관련해서 무상주 의제배당하고 감자 등의 의제배당은 결의이었고, 해산시 의제배당은 자연성의 확정이 되었고, 합병분할시 의제배당은 언제? 합병분할 등기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설명드리기를,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일반 배당과 마찬가지로 결의일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의일이 아닌 게 두 종류가 있다. 합병시 의제배당과 그리고 해산시 의제배당이 그런데, 합병시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 왜 합병 결의일이 아니고 등기일이냐? 이 합병 결의했다가 나중에 주주들이 매수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취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합병의 법률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다? 합병 등기일에 발생하는 것이다. 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합병시 의제배당의 수입 시기는 합병 등기일이에요. 그 이유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 등기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합병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의 법률적 효력은 등기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등기일이 수입 시기니까 이날 과세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때 이날 과세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우린 비적격일 때 과세해야 할 금액과 적격일 때 과세할 금액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 볼 건데, 그 중에 어느 금액으로 할지는 이 시점에 정해져야 될 것이겠죠. 그럼 이 시점 합병 등기일 현재는 총 6개의 요건 중에 앞에 3가지 요건만 충족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뒤의 요건은 등기일에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합병 등기일 이후에 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일이 속한 연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일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이 수입 시기의 시점 때문에 앞에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구할 거냐와 관련해서요. 그때 이 합병 대가는 2개가 있고, 교부주식, 교부금이 있겠고, 그때 교부금 현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현금 받은 그 금액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주식으로 받은 대가 있죠. 비적격일 때는 그 받은 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대가로 인식하지만, 적격이게 되게 되면 그 받은 주식의 가액을 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야. 첫 번째, 이번에 이 주주가 주식만 받고 교부금 현금 받은 게 아니라면 그때는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을 받은 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금을 따로 이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그때는 받은 주식 가액을 받은 주식의 시가하고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하고 2개 중에 작은 걸로 하래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간단한 숫자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3가지 케이스 있어요. 지금 적격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번에 받은 대가가 총 8,000원인데 100% 주식으로만 받은 케이스고, 두 번째는 주식으로 5,000원, 현금으로 3,000원 받은 케이스고, 세 번째는 주식으로 3,000원, 현금으로 5,000원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 3개 다 받은 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과세가 되는 금액은 다를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식으로만 받은 거. 주식으로만 받은 거. 참고로 이것이 비적격이잖아요. 비적격이면 금액은 똑같다. 우리 아까 앞에서
내가 받은 대가가 아까는 주식으로만 8,000원이었는데 주식으로 8,000원 받든 아니면 주식으로 5,000원, 현금으로 3,000원 받든 총 받은 대가는 8,000원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은 4,000원 나와요. 비적격일 때는 앞에 세 가지 사례 다 의제배당은 비적격이면 4,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적격이 되게 되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적격이 되게 되면 자 해볼게요. 제일 먼저 앞에 우린 받은 대가를 구해야 될 건데 받은 대가의 교부주식 교부금인데 교부금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때 교부주식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지. 그때 그 교부주식은 비적격이면 시가이겠지만 적격이 되게 되면 1 또는 2인데 지금은 1케이스예요 2케이스예요? 1케이스죠.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무조건 뭘로 하래?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은 아까 얼마에 샀다고? 4,000원. 4,000원. 그 얘긴즉슨 내가 실제로 받은 주식이 8,000원짜리 받았지만 8,000원 받은 걸로 보지 말고 얼마 받은 걸로 보라는 얘기다. 4,000원. 그래서 받은 주식 4,000원. 그 다음에 교부금은 0. 여기까지가 합병대가. 에다가 이제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4,000원 하니까 의지배당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과 교부금이 섞여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주식의 가액을 구할 때 적격이면 1 또는 2인데 그 중에 몇 번 케이스? 2번. 교부금을 함께 수령한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에는 교부주식의 시가, 받은 주식의 시가 얼마? 5,000원. 그 다음에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얼마? 4,000원. 두 개 중에 작은 거 얼마? 4,000원. 해서 이제 주식의 가액을 구했고, 그 다음은 이제 교부금의 가액. 교부금 현재 3,000원 받은 거 있으니까 현금은 항상 그대로. 그럼 이제 총 얼마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7,000원. 7,000원 받았는데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이 4,000원이니까 빼서 3,000원이 의지배당.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자, 역시 제일 먼저 받은 주식 가액인데 현금을 받았으니까 2번 케이스인 것이고 2번 케이스라면 미니멈 2개. 첫 번째는 받은 주식의 시가 3,000원. 두 번째는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4,000원. 그래서 두 개 중에 작은 거 얼마? 3,000원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교부금인데 교부금은 항상 현금 받은 금액 그대로. 그래서 5,000원. 그럼 합치면은 총 얼마 받은 거예요? 8,000원. 받은 거에다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4,000원 빼면 의제배당은 4,000원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이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적격, 비적격 무시하고, 적격, 비적격 무시하고, 세 가지 경우 다 총 번 이익은 얼마예요? 세 가지 다 8,000원 받았잖아요. 세 가지 다 8,000원 받았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4,000원이니까 총 이익은 얼마예요? 4,0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우에 현금 받은 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항상 적격이면 컨셉이 이연이죠. 근데 그때 그 이연의 컨셉은 미실현 이익은 이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현 이익은 이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연을 한다는 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만 이연을 해주겠다는 컨셉인 것이지 실현된 이익까지도 이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총 벌어들인 이익이 4,000원인데 이 4,000원의 이익 안에는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건 실현 이익이고 어떤 건 미실현 이익일까? 현금 받아서 생긴 이익은 실현 이익이에요. 현금 받아서 생긴 이익은 실현 이익. 주식 받아서 생긴 이익은 뭐? 미실현 이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처럼 현금 받은 게 없고 주식으로만 받았다. 주식으로만 받았으면 이때 내가 얻은 이익은 100% 무슨 이익? 미실현 이익이 있고 다 이연을 해주겠다는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실현 이익이 다 이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받은 대가를 무조건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해버리면 항상 0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받은 게 없다면 받은 대가를 무조건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과세할 금액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의 컨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 컨셉인데 나의 이제 총이익 4,000원에는 현금 받아서 생긴 이익과 미실현 이익과 현금 받아서 생긴 실현 이익과 주식 받아서 생긴 미실현 이익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현금 때문에 실현된 건지 주식 받아서 미실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때 세법은 이연해 줄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해요.
항상 현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현금 받은 게 얼마 있다? 3,000원 있잖아요. 그럼 이 현금 받은 3,000원이 먼저 이 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4,000원의 총이익 중에 현금 받은 게 3,000원이면 총이익 4,000원 중에 실현된 이익은 얼마? 3,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은 당장에 과세가 돼 있고 나머지 1,000원은 이연해 주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3,000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 보시면 총이익 4,000원인데 내가 현금 받은 게 5,000원이죠. 그러면 현금 5,000원 받았으니까 이 현금 5,000원이 다 실현 이익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이겠죠. 나의 실현 미실현 합쳐서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4,000원은 현금 때문에 먼저 발생한 걸로 보니까 현금을 5,000원이나 받았으면 이 4,000원의 이익은 전부 다 어디에서 실현된 것이다? 현금에서 실현된 것이니까 그때는 이 금액이 그대로 다 과세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4,000원인 거예요. 그럼 금방 했던 그 개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제 나의 총이익이 4,000원인데 총이익이 4,000원이면 우리는 총이익은 1순위가 뭘로 구성되는 것이다? 현금 때문에 이제 구성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빵이면 과세할 금액 실현이익이 0. 실현이익이 0이니까 다 미실현이익에서 한 푼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는데 현금이 그 금액 범위 내면 그 금액으로 하고 현금이 그 금액을 벗어나면 그냥 총이익을 그대로 과세해서 결과적으로 과세할 금액은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인 거예요. 과세할 금액은 총이익하고 교부금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때 이제 법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산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나의 총이익은 아까 4,000원이었는데 총이익 4,000원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받은 주식의 시가 5,000원, 받은 현금 3,000원, 그래서 총 수령 대가는 8,000원인데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이 4,000원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금인데 교부금은 3,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3,000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부금은 내가 받은 게 3,000원인데 요 3,000원 앞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요. 이 받은 주식 가액을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해버리면 앞에 4,000원 넣고 뒤에 4,000원 빼면 요 숫자가 나오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세법은 총이익 그리고 교부금 이렇게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해도 되겠지만 아예 산식 자체를 요거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받은 주식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 총이익이 나오고 받은 주식의 가액을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버리면 현금 수령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법은 이렇게 산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산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관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표정이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과 여전히 뭐니? 라는 표정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의제배당, 적격 시의 의제배당의 최종 본질은 뭐냐? 내가 벌어들인 총이익 안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섞여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실현이익은 당장에 과세가 되고 미실현이익은 이연해야 줘야 될 것인데 이 금액 안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법은 가정, 전제가 있다. 무조건 현금 교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이 우선적으로 총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3,000원의 현금을 수령했다면 이 3,000원이 이 금액을 구성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러면 4,000원 중에 3,000원이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3,000원은 뭐 실현된 이익이어서 그 금액이 과세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1,000원은 4,000원 중에 3,000원을 뺀 나머지 1,000원은 미실현이익이니까 이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요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과세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 금액이 3,000원이 될 거예요. 근데 산식을 총이익 구하고 교부금 구해서 두 개 중에 작은 걸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인데 법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부금 항상 그대로 들어가고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빼라. 교부금 항상 들어가고 소멸 주식 취득가액 빼라.
다만 그때 앞에 들어가는 교부 주식의 가액을 받은 주식의 시가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소멸 주식의 장부 가액으로도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두 개 중에 작은 걸 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 위에 게 더 작았으면 교부 주식의 시가가 더 작았으면 요걸로 계산했을 것이고 그러면 총이익이 나올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요거가 더 작아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이 더 작아서 요걸로 계산했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기 빼기 하면 결국 요거 현금만 남는 거예요. 결국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총이익이 나오고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산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로 나와드린 거 3번 자료를 보시죠. 유인물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시현 요건 충족했을 때 적격일 때의 의지배당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비적격일 때의 의지배당 둘 다 구해보래요. 먼저 1번.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를 흡수 합병을 했고 그래서 이제 B가 C를 먹었으니까 피합병법인은 누구예요? C인 거 아시겠죠? 그때 합병 전 주식회사 A는 1주당 취득가액이 10,000원인 C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C가 이제 주주라는 뜻이에요. 지금 같으면 B법인하고 C법인이 합병을 해서 C가 되는 케이스고 그때 이제 C의 주주에 누가 있는 것이다? A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C의 주주에 A가 있다. 그때 그 C라는 놈은 이 C 회사 A라는 놈은 C 회사 주식 얼마에 샀대? 한 주당 10,000원. 그리고 몇 주나 샀대? 10,000주. 그래서 취득가액이 10,000주 10,000원 하니까 1억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죄송해요. B 플러스 C에서 C가 되는 게 아니라 B가 되겠죠. 죄송해요.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합병 대가로 B회사 주식 12,000주 그리고 C회사 주식 한 주당 5,000원의 교부금, 현금을 수령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수령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합병 등기일이 교부된 B회사 주식의 시가는 15,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주주 A의 의제배당을 구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제배당 비적격일 때하고 적격일 때하고 둘 나눠서 해볼 거예요. 먼저 비적격일 때 받은 대가에다가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빼면 되겠죠. 그때 먼저 1번 받은 대가를 구해 볼 건데 받은 대가. 자, 우리 이 주주 A가 받은 대가는 몇 개예요? 2개죠. 주식하고 현금하고. 이해되시죠? 먼저 주식 뭐 받았다? B회사 주식 받았죠. 거기 B회사 주식 몇 주 받았대? 12,000주. 그래서 B 주식 12,000주. 그때 이 B회사 주식 12,000주는 얼마짜리 받은 걸로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지금은 비적격이니까 비적격일 때는 무조건 뭘로 받은 걸로 본다? 시가. 이해되시겠죠? 그럼 B회사 주식의 시가가 얼마래? 갈로 3번에 보시니까 얼마? 15,000원. 됐어요? 주주 A는 C회사 주식 받지 않고 B회사 주식 받겠지. 그래서 B회사 주식 12,000주 받았고 그 한 주의 시가가 얼마? 15,000원. 에다가 현금도 받았죠. 현금. 그때 현금은 어떻게 받았냐면 갈로 2번을 보시면 한 주당 5,000원 받았는데 그 한 주고 무슨 주식 한 주당이에요? C회사 주식 한 주당 있죠. C회사 주식은 몇 주 가지고 있었어? 10,000주. 그래서 C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5,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예요. 주주 A는 C회사 주식 10,000주 가지고 있다. 여기가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으로 받은 가액이 1억 8천이고 현금으로 받은 가액이 5천이니까 두 개 합치면 2억 3천을 받았겠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다 이제 빼야 될 게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자, 이번에 소멸하는 주식은 B주식이 소멸해요, C주식이 소멸해요? C주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소멸하겠지. 그래서 내가 C주식 만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만주에 한 주당 취득단가가 얼마래? 갈로 1번에 10,000원. 이해되시겠어요? 하게 되면 이제 1억 원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어서 2억 3천, 1억 빼니까 1억 3천이 의제배당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에 반해서 적격일 때는 1 빼기 자체는 똑같고 1 대가인데 이제 이 대가의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 B주식 12,000주하고 C주식에 대해서 현금 5,000원 받았죠. 그때 현금 받은 것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받은 주식의 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에 이제 문제가 되겠지. 적격이면 무조건 시가로 하래? 아니고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하고 받은 주식의 시가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걸로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부금이 있으면. 그래서 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받은 주식의 시가 B주식 12,000주 받았고 한 주당 시가가 15,000원. 요게 받은 주식의 시가예요. 이해됐죠?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뭐하고 비교한다?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소멸주식은 C회사 주식인 것이고 만주가 소멸하고 한 주당 취득단가 10,000원. 두 개 중에 작은 거 요 금액 1억인 거 아시겠죠? 에다가 현금을 얼마 수령했어요? 5,000. 그 현금은 어떤 식으로 수령했냐면 C회사 주식 만주에 대해서 한 주당 5,000원의 현금을 수령했다라고 했었잖아요. 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얘 1억, 얘 5천 해가지고 1억 5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인데 그때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은 요거 C회사 주식 만주에 대해서 취득단가 10,000원에서 1억. 그럼 1억 5천, 1억 빼니까 의제배당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표정이 왜 아름답지 않지? 이게 곱하기 나누기도 없고 더하기 빼기만 있는데 이 뭐 어려워요.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하다. 요거 지금 요 케이스 한 거잖아요. 적격. 받은 주식은 무슨 회사 주식 받았다? 받은 주식은 B회사 주식 받았고 없어진 주식은 C회사 주식 없어졌고 그래서 받은 주식의 시가와 B회사 주식의 시가와 소멸한 주식의 장부가액 한번 잘 보세요.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요 산식만 이해하시면. 자, 이제는 이제 요 내용에 살짝 응용편이 있는데요. 우리 합병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누군가의 과세가 될 금액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 이 B주주는 무슨 자산을 취득했다? A주식을 취득했죠. 그럼 A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에 관한 얘기예요. 받은 A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에 관한 얘기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할 건데 그 금액을 이제 우리는 요 산식을 응용해서 구할 거야. 우리 좀 전에 이제 합병식 의제배당은 이렇게 구했죠. 받은 주식 그다음에 받은 현금에다가 뭐 뺐어요?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뺐죠. 그때 이제 요 금액 계산식, 요 산식에서 요게 100원으로 평가됐으면 이 100원이 취득가액인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산식을 살짝 바꾸면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부주식을 여기 남겨두면 여기 소멸주식 장부가액 넘어가니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식 의제배당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고 교부금 넘어가면 이제 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에 산식을 변형해서 아래로 만들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요 산식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산식의 금액을 이렇게 산식을 요 산식을 변형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직관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갑이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해요?
자산 취득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을 준대요. 100원 플러스 10원. 이렇게 110원을 줬어. 근데 이제 이 10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어서 돌아 들어오겠지. 그래서 110원 나갔지만 10원이 다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위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옛날에 공부하기를 어떤 자산의 취득가액은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제일 처음 배울 때는 매입가액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이다 라고 했고 그 금액은 자산 취득을 위해서 나간 돈이에요. 자산 취득을 위해서 나간 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취득가액은 내가 지출한 금액인 것이다. 그럼 처음에 나는 얼마를 지출했어요? 110원을 지출했죠. 했지만 내가 지출한 110원 중에 얼마는 다시 돌아 들어왔어? 10원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얘기하기를 원래 이렇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으로 나간 돈인데 이렇게 나간 돈은 취득가액을 증가시키지만 그렇게 나갔던 돈이 반대로 들어오면 취득가액을 감소시킨다. 110원 나갔다가 10원 들어왔으니까 순수하게 얼마 나간 거예요? 100원 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취득가액은 100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아, 예. 물어본 제가 나쁜 놈이죠. 뭐 기억 안 나면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자산 취득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자산 취득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3개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3개고 그 3개의 이제 첫 번째가 지금 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 돈이어서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돼요. 요거 예전에 우리 배웠었고. 두 번째가 이제 건설자금 이자 파트에서 공부했다. 건설자금 이자 파트. 자, 기억해 보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 그럼 내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니까 은행에 자금을 차입을 하니까 은행에 이자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은행에 110원의 이자 비용을 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니까 요거 비용으로 가요, 자산으로 가요? 자산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건설자금이자.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은행에서 차입한 이 금액을 한꺼번에 공사비로 바로 지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은행에 일시 예금해가지고 이자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배웠었지? 은행 자금의 일시에 치료인한 이자 수익. 그래서 나는 차입한 그 금액을 어떤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1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받은 이자 수익은 회계 처리로 수익으로 가요, 자산의 차감으로 가요? 자산의 차감. 이자 비용 110 나갔지만 이자 수익이 10원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이자로 나간 금액은 얼마다? 100원이다. 이 관점에서 자산 취득가액은 110원에다가 10원을 뺀 100원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건. 건설자금의 일시 예금 이자 수익. 건설자금 이자 관련해서 일시 예금 이자 수익.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요거 우리 옛날에 배웠었고. 세 번째가 지금 하는 합병시 교부금이에요. 합병 교부금. 자, 그거 이제 여기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합병 법인의 주주 있잖아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이것도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 아까 A 했던 사례를 본다면 여기 A 법인, B 법인 있고 여기 B 주주가 있고 이번에 B 주주는 기존 B 주식이 반납이 되고 기존 B 주식이 반납이 되고 새로운 뭐를 받아요? A 주식을 받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번에 B 주주 입장에는 A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취득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B 주식을 취득했어야 되겠지. A 주식을 받기 위해서 뭐를 먼저 취득했어야 돼? B 주식을 취득해야 됐고 이 B 주식 사기 위해서 나간 돈 있죠. 그게 A 주식 취득을 위한 현금 지출액인 거예요. B 주식 취득을 위한 현금 지출액이 바로 B 주식, A 주식 취득을 위한 현금 지출액이 바로 B 주식의 취득가액인 것이다. 그게 이제 고산식이 바로 요거예요. 소멸 주식의 장부가액. 내가 이번에 신주 A 주식을 받기 위해서 B 회사 주식을 옛날에 샀잖아.
그게 나간 돈. A회사 주식을 받기 위해서 옛날에 B회사 주식을 샀으니까 이게 나간 돈.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는 이번에 이 A회사 주식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부금, 현금. 그러면 아까 공부했다시피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돈 나간 것이라면 취득가액을 증가시키지만 자산 취득 과정에서 돈이 들어온 거라면 취득가액을 감소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합병교부 주식 A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들어온 게 있잖아요. 현금 들어온 게 있으면 그 현금을 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병식 이재배당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서브노트로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 했던 얘기. 서브노트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2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취득가액 계산에 의해서 제일 있는 거, 자산의 취득 및 보유 당시의 미실현 이익이 입금으로 과세가 된 경우 입금으로 과세된 금액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기억해요? 요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지. 아까 할 때도 했었는데, 내가 이번에 시가 100원짜리를 사는데 80원 줬대요. 시가 100원짜리를 사는데 80원을 줬대. 근데 우리는 싸게 산 금액이 20원 있잖아요. 원래는 그 싸게 산 금액을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지만 특수개인 유가증권이면 과세하라 했죠. 그래서 싸게 산 20원을 과세한대. 하게 되면 나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100원이 되겠지. 그래서 나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돈 준 것도 자산의 취득가액이지만 취득과정 중에 과세가 된 금액도 자산의 취득가액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가 된 금액이 있으면 취득가액 구성하고, 싸게 살 때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자산의 취득가액 구성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러한 개념은 의지배당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무상주를 공짜로 수령하는데 그게 이익잉여금 재원이어서 의지배당으로 과세가 되면 과세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그게 주발초 무상주, 주발초 전입에 따른 무상주여서 의지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면 주식의 취득가액도 0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 개념으로 바라보면 현재 이 B주주는 A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뭐가 과세가 돼? 합병식 의지배당이 과세가 됐죠. A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뭐가 과세가 됐어? 합병식 의지배당이 과세가 됐죠. 그럼 의지배당 과세된 금액만큼 A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다. 내가 주식을 수령할 때 A 주식을 취득을 할 때 이렇게 의지배당으로 과세가 된 금액이 있으면 과세된 금액만큼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 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붕괴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표정이 뭔가 피부에 와닿기 위한 표정이 아니네. 자, 다시 설명해보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주식의 어떤 자산의 취득가액은 총 3가지로 구성돼요. 그 자산 취득을 위해서 돈 나간 거, 그 자산 취득 과정에 돈 들어온 거, 그리고 그 자산 취득 과정에서 과세가 된 거. 나간 돈, 들어온 돈, 과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3가지. 나간 돈, 들어온 돈, 들어온 돈, 그리고 과세된 금액 3가지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까 했던 이제 합병식 의지배당의 사건으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B회사 주식을 4,000원 주고 B회사 주식을 샀죠. 그래서 B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4,000원. 이렇게 아까 우리 했던 사례 B회사 주식 4,0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합병으로 이제 주식을 받았는데 그 받은 주식의 이제 가액이 얼마냐를 이제 구할 것인데, 이제 역산해서 이제 배당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이제 요 사례는 적격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주식의 시가, 교부주식 시가는 아까 5,000원.
현금은 3,000원.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의제배당은 얼마였었냐면 여기 써야 되겠네. 의제배당은 얼마였었냐면 받은 대가, 받은 주식의 시가는 5,000원이고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은 4,000원이고 두 개 중에 작은 거에다가 뭐 더하고 현금 더하고 빼기를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인 4,000원 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 금액은 얼마? 3,000원인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붕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 나는 B 주식이 합병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4,000원. 이해되시죠? 내가 A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가 소멸해? B 주식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B 주식 소멸하고 A 주식 받으면서 뭐도 받았어? 현금도 받았죠. 그래서 현금 받은 게 얼마 있어요? 3,000원 있죠. 이해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의제배당으로 소멸하는 주식이 4,000원이고 받은 현금이 3,000원이고 그랬을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 금액은 얼마예요? 3,000원 과세가 되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A 주식은 얼마예요? 요거 다 고려했더니 얼마? 4,000원이겠죠. 우리는 의제배당 3,000원을 구하는 방법이 내가 받은 4,000원 현금 3,000원 두 개 합친 7,000원에다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4,000원 빼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요놈 4,000원을 구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겠죠. 받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 4,000원이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사기 위해서 돈 현금 4,000원 나갔었는데 현금 4,000원 나갔었는데 그중에 현금 얼마 돌려받은 것이다? 3,000원 돌려받았네. 그럼 순수하게 나간 현금은 얼마? 1,000원. 에다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만큼 반드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4,000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 되시겠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요게 조산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이제 하나 더. 그러면 내가 이제 합병을 할 때 우리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요 주식을 취득하는 것 중에 과세가 되는 건 요놈 합병식 의제배당도 있지만 불공정 합병의 이익 분여액도 있어요. 너무 멀리 가고 있지 지금. 이런 표정이 저 선생님 저래서는 안 될 건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난 내일 안 나올 건데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우리 옛날에 합병할 때 이제 그 불공정 자본거래 할 때 했던 거 이런 식이었죠. 여기 A 법인, B 법인이 있고 여기 A 회사 주주, B 회사 주주가 있어요. 근데 이 A 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10,000원이고 B 회사 주식의 시가는 뭐 주당 5,000원 주당 2,000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합병할 때 공정한 비율은 B 회사 주식 몇 주당 A 회사 주식 한 주를 받아야 돼? 몇 주당 한 주? 5주당 한 주를 받아야 되겠죠. B 회사 주가가 한 주에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얘가 5주 없어지고 얘가 A 회사 주식 한 주를 받으면 가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비율은 B 5주 대 A 회사 한 주가 적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B 회사 2주당 A 회사 한 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B 회사 주주는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2주 오니까 얼마짜리예요? 4,000원. 그럼 4,000원짜리가 없어지고 얼마짜리 받은 것이다? 10,000원짜리 받은 것이니까 B 회사 주주는 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A 회사 주주는 뭐 손실이 보이겠죠. 물론 이때 무조건 이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고 A, B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특수. A, B 간에 특수가 있으면 우리는 부당행위가 되고 A 주주가 손해본 건 사회유출이고 얘한테는 입금사안입 기타 사회출로 생성하고 얘한테는 입금사안입 주식 유보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요?
자, 요 개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서브노트로 잠깐 확인을 해보면 부당이 부인 파트에 197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97페이지) 폈어요. 여기 펴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합병을 했을 때 여기 있는 A법인의 주주들은 손실이에요. A법인 주주들은 손실이어 가지고 그때 그 손실을 우리는 뭘로 본다? 사회유출로 본다. 물론 이제 특수에게 이전한 것만 사회유출이고 특수 아닌 자에게 이전한 건 순금 인정한다 했죠. 그에 반대로 오른쪽 이익본 주주 입장에서는 당초의 주식 가치보다 자본거래 후의 주식 가치가 확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익을 봤을 건데 그때 본 이익 중에 이익은 전부 다 미실현 이익이다. 하지만 특수한테 받은 이익은 당장 입금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칠판 보시면 이렇게 이 B주주에게는 특수한테서 받은 이익이 있으면 당장 입금으로 과세하죠. 그때 얘가 이익을 얻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익을 얻은 거예요? 이번에 A 회사 주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5주당 한 주를 받아야 되는데 몇 주당 한 주? 2주당 한 주를 받았으니까 B 주주가 주식을 많이 받았어? 적게 받았어? 많이 받았죠. 많이 받음에 따라 합병 시 불공정 합병의 이익분여액이 과세가 됐잖아요. A 회사 주식을 많이 받음에 따라 불공정 합병의 이익분여액이 과세가 됐죠. 그럼 결국 A 회사 주식 받으면서 과세가 된 게 있네. A 회사 주식 받으면서 과세가 된 금액만큼 바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개로 본다면 별도로 이거하고 별도로 불공정 합병에 이익 분여액이 있으면 별도로 만약에 이익이 1,000원이 있었다면 우리는 불공정 합병의 이익 분여액만큼 별도로 과세하죠. 그러면서 차변에 뭐 와야 돼요? A 회사 주식 오는 거예요. A 회사 주식. 그래서 이제 우리 부계는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았는데 세법만 이런 분개를 하니까 우리는 입금산입 주식 1,000원 유보했던 거예요. 옛날에 불공정 합병에서 이익 얻은 자에게는 입금산입 유보했잖아요. 이렇게 입금산입 유보했다는 것은 부은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그만큼 이익이 과세가 되고 그 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왜 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될 거냐? 이 이익은 실현이익이야 미실현이익이야? 미실현이익인 거예요. 근데 미실현이익을 이번에 주식 수령할 때 과세를 했는데 이것을 과세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미실현이익이 나중에 주식 팔아가지고 실현이 될 건데 실현이 될 때 또 과세가 되면 몇 번이나? 2번이나 과세가 되니까 그만큼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산식은 저렇게 되는 것이고 암기해 주셔야 돼. 이게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외워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왜 이러한 산식이 구성되는지. 그러면 이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B법인은 순자산이 소멸하고 A법인은 그 소멸한 순자산을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A법인은 합병 대가로 주식을 줄 건데 B법인에게 주지만 최종적으로 B법인이 가지고 있어? B주주가 가지고 있어? B주주가 가지고 되겠지.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누군가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두 놈이에요. A법인하고 B주주예요. 여기는 B법인은 순자산도 안 가지고 있고 A주식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우리는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들의 취득가액 얼마를 할 거며 B주주가 가지고 있는 A주식의 취득가액 얼마를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는 자산 부채가 있을 것인데 주로 시험은 이제 자산이 나올 거예요. 자산. 그때 그 자산 뭘로 할 거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비적격일 때는 뭘로 하래? 시가로 하고 적격일 때는 뭘로 하래? 장부가액. 기억하시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부가액인데 시가로 적고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자산 조정 계정 잡아가지고 최종적인 장부가액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적격이냐 비적격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가, 어떤 경우에는 장부가액이었어요. 하지만 B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은 적격이냐 비적격이냐 상관없이 요 산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적격일 때랑 비적격일 때랑 취득가액이 항상 똑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적격일 때랑 비적격이랑 뭐가 달라져요? 의제배당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격일 때랑 비적격일 때랑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던 A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와 같은 실물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와 같은 실물 자산은 적격이면 장부가액, 비적격이면 시가로 이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합병 교부 주식은 하나의 단어, 뭐 시가다, 장부가액이다로 표현하지 않고 이러한 산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산식이 주식 취득가액이면 적격이나 비적격이나 취득가액이 똑같다는 겁니까? 는 아니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다른 것이다? 의제배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개념을 완벽히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에는 사실 지금 당장에는 무리가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오늘 욕심이 과했네. 옛날에는 그냥 하도만 이렇게 요거는 돈 나간 거, 요거는 돈 들어온 거, 요거는 과세가 된 거 그렇기 때문에 해요. 뭐 나중에 요것은 뭐 다음 과정에서 반복해서 할 거니까 완벽한 이해는 그때 하시죠라고 했는데 오늘 욕심이 좀 과했어. 아무래도 서브노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노랭이 기본 교재는 정리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것 같아요. 이해하신 분이면 다행, 이해 못하신 분이면 좀 짜증이 났을 건데 양해를 구할게요. 어떻게 뭐 짜증 난 거예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불행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 번째 사건 B 주주 얘기까지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건 A 주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A 주주 사건이 제일 어렵다. 여기 이제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앞에 게 좀 잘 돼야 네 번째가 잘 되는 사건이에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우리 이제 사례 소멸하는 B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다 했었죠. 그때 이 자본 계정을 제가 앞에서는 그냥 총액 자본이 5천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네 번째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자본 계정을 구체적으로 자본금이 얼마, 주발초가 얼마, 이익이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5천 원이 자본금 3,000원, 주발초 1,400원, 이익여금이 6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병을 할 때 B법인이 순자산을 A법인에 넘겨주고 합병 대가를 B법인이 받을 건데 그때 받은 주식의 시가가 8천인 케이스로 우리가 쭉 했었죠. 요것만 했었지 액면가액은 안 했었는데 이제는 액면가액도 2천인 것으로 한번 더 가정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이제는 이제 부회계 처리. 우리 요 A법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은 A법인 주주할 거야. A법인 주주할 거지만 A법인 주주 전에 A법인 회계 처리 먼저 할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A 주주예요. A 법인 아니고. 자, 그때 A 법인 회계 처리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B 법인의 자산 넘어오는 거 무조건 시가 넘어오고 장부가액 2,000원이 그대로 시가 넘어오고 그다음 이제 자본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본인데 아까 우리 앞에 분기할 때는 순자산 10,000원이 들어오고 주식 발행한 게 8천이니까 이게 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했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 이제 정확한 회계 처리는 이번에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2,000원이니까 자본금 얼마? 2,000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00원은 주발초. 그래서 아까는 이걸 합쳐가지고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순자산 10,000원 들어오고 대가로 8,000원 줬으니까 10,000원 들어왔는데 8,000원 줬으니까 2,000원만큼 싸게 산 거죠. 그때 회계약은 싸게 산 2,000원을 뭐라고? 연가 매수차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아까 1교시 할 때 얘기했었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이 회사가 갭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법. 자,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요거 얘기하는 게 욕심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해보죠. 시간 관계상 뭐 해도 될 것 같네. 평소에는 이제 안 했던 건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연서노트에 출자 전환 파트예요. 출자 전환 파트 31페이지 소노트 31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칠판에 써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회사의 채무가 10,000원이 있다. 근데 이 10,000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는 채무에 조정 작업을 했고 채무의 조정 작업에는 이제 뭐 탕감, 만기 연장, 출자 전환이 있는데 출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채무 10,000원이 없어지고 이번에 상대방에게 주식 시가 7,000원짜리를 이제 주고 채무 10,000원이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부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때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사건은 자, 둘 다는 출자한 금액이 얼마냐가 핵심인 거예요. 출자액이 얼마냐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채무가 10,000원이 없어지죠. 채무가 10,000원. 그러면 우리 이제 출자로 보는 금액은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우리 회사의 순자산 증가액이 출자액이잖아요. 그럼 주식 발행했더니 순자산 증가가 얼마가 있어? 10,000원이 있죠. 그러면 10,000원 다 출자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10,000원 다 출자인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전부 다 자본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만 우리는 자본을 한꺼번에 출자가 10,000원이라고 해서 다 자본이라고 적지는 않고 실제로는 액면가액만큼은 뭐 자본금이라고 적고 나머지 액면가액을 넘어서는 순자산의 증가액은 뭐라고? 주발초라고 적죠. 이런 관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우리 회사의 채무가 10,000원이 없어진 건 맞지만 이 10,000원이 없어진 것 중에 출자로 없어진 금액은 어디까지? 시가인 7,000원까지고 그래서 10,000원 중에 7,000원은 출자로 없어진 것이겠고 나머지 3,000원만큼은 일종의 탕감이다. 탕감으로 없어진 거다. 이 관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채무 10,000원 없어져서 순자산 증가 10,000원 했지만 그 중에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7,000원인 것이고 나머지 3,000원만큼은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탕감, 출자 전환 면제액으로 인한 금액이다. 기억하시죠? 물론 이때도 우리는 자본을 다 자본으로 이렇게 적지 않고 자본금 5,000원, 주발초 2,000원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10,000원을 다 출자로 보면 왼쪽처럼 10,000원 중에 7,000원만 출자로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현재 왼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컨셉이래요? 상법.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이번에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 현금 증자로 발행을 하든 지금처럼 출자 전환으로 발행을 하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합병으로 발행을 하든 합병도 주식 발행이잖아요. 출자 전환도 주식 발행이고 뭘로 발행을 하든 우리 회사에 순자산 증가액이 있으면 전부 다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상법은 이 중에는 손익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는 없고 100% 출자로 인한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때 이제 액면가액만큼은 자본금이고 액면가액 넘어서는 금액은 뭐 주발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 중과 텍스는 그 관점이 아니라 했죠. 아무리 우리 회사의 순자산 증가액이 10,000원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어디까지? 교부한 주식의 시가까지만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인 것이겠고 교부 주식의 시가를 넘어서는 금액은 출자 전환 채무 면제액이다. 입금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그 관점이 합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합병에도 현재 바라볼 때 우리 회사 A법인이 이번에 주식을 발행을 했죠. 얼마짜리 주식? 8,000원짜리 주식. 8,000원짜리 주식이 발행이 되었지만 우리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는 얼마예요? 10,000원인 거예요. 아까 했던 여기로 본다면 우리 회사의 이번에 순자산의 증가액은 시가인 10,000원. 순자산 자산부채 시가 10,000원짜리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부한 주식의 시가는 얼마짜리야? 8,000원짜리인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우리 회사의 순자산이 주식 발행으로 10,000원이나 들어왔네. 그럼 이거 전부 다 뭐인 것이다? 출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8,000원만큼은 출자, 자본거래의 컨셉인 것이고 2,000원만큼은 손익거래,
컨셉이고 그때 그 2천원이 바로 뭐인 것이다? 매수 차익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보면 현재 기업회 기준은 우리 회사에 이번에 순자산이 10,000원이 들어왔는데 순자산 들어온 10,000원이 다 출자야? 시가까지만 출자야? 시가인 8,000원까지만 출자인 거예요. 그때 8,000원만큼이 자본인데 우리는 다 자본으로 적진 않고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2,000원만큼은 자본금이고 액면가액 넘어서는 금액은 주발초. 이해되시겠죠? 10,000원의 순자산 증가 중에 8,000원은 자본거래고 2,000원은 손익거래고 그래서 그 2,000원이 이제 영가매수 차익이라는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상법은 우리 회사에 이번에 순자산이 10,000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으면 다 자본거래예요? 일부만 자본거래예요? 다 자본거래인 거예요. 그럼 순자산이 10,000원 증가했으니까 자본이 얼마가 떠야 돼? 10,000원이 떠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자본을 10,000원이라고 한꺼번에 적지는 않고 액면가액까지는 뭐 자본금, 액면가액 초과하는 8,000원 뭐 주발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옛날에 했던 채무의 출자전환과 비슷한 얘기를 한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이 개정 가봉을 쓸 때요. 일반적인 현금 출자로 인한 주발초는 주발초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현금 출자로 인한 주발초는 주발초라고 부르지만 지금처럼 합병으로 인한 주발초는 주발초라고 안 부르고 합병차익이라고 불러요. 합병차익. 그래서 합병차익이라고 하는 건 주발초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합병차익이라고 하는 건 뭐 주발초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누구 얘기했냐면 A법인 얘기한 거, A법인 얘기. 우리의 관심은 A법인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이다? A주주. 자, 이제 A법인과 A주주가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면 우리나라 세법은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걸로 간주해요. 실제로는 갭을 준수했으며 왼쪽처럼 회계 처리했겠지만 무시하고 야, 세법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회계 처리했겠지라고 간주해서 상법에 따라 처리했으면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고 그때 이 합병차익이란 8,000원의 잉여금이 있죠. 요 잉여금이 자본에 전입이 되면 주주에게 뭘 줘요? 무상주를 주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A법인의 장부에 보면 8,000원이라는 합병차익 자본 잉여금 계정이 있고 그 자본 잉여금 계정을 자본금에 전입하게 되면 A회사 주주들에게 뭘 준다? 무상주를 주겠지. 합병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전입되면 A주주에게 무상주를 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랬을 때 그 무상주를 받은 A회사 주주는 의제배당 일까 아닐까를 구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목적인 것이다. 합병차익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이해되시겠죠? 이제 요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우기를 무상주 받았을 때 의제배당이냐 아니냐는 이잉을 재원으로 받았으면 의제배당인 것이고 자잉을 재원으로 받았으면 아니라는 거. 뭐 그건 아주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나시죠? 이잉을 재원으로 받았으면 의제배당이고 자잉을 재원으로 받았으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그럼 그때 이잉이냐 자잉이냐의 판단은 북 기준이에요? 텍스 기준이에요? 텍스. 그러면 요거 주발초 계정인데 얼핏 보면 이 주발초 계정은 자잉 계정이니까 당연히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텍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부하기를 이 동네 할 때 북이 요 주발초 5,000원을 자본에 전입을 했다. 그럼 자본에 전입을 해서 무상주를 줄 건데 이게 주발초라고 해서 주주에게 한 푼도 의제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죠. 요 주발초가 자잉인지 이잉인지는 뭔 기준? 텍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텍스 기준으로 봤더니 저 5,000원 중에 얼마만 주발초야? 2,000원만 주발초고 나머지 3,000원 뭐예요? 입금이죠. 출자전환 면제 입금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에 해당하는 3,000원만큼은 의제배당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 옛날에 이제 했던 것이죠. 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는 요게 세법상 뭐인지를 세법상 분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비적격 합병일 때 이제 세법상 분계는 이렇게 됐죠. 자산 부채의 취득가액 전부 다 시가.
그래서 순자산 10,000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8,000원짜리 줬으면 8,000원이 자본. 8,000원 자본. 다만 그 8,000원 자본을 우리 한꺼번에 자본을 적지 않고 지금 액면가 2,000이니까 2,000원 자본금 6,000원 주발초. 이거 되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0원만큼은 합병 매수 차익이란 입금인 것이겠죠. 이거 되시겠어요? 그러면 부계에 있는 이 합병 차익 주발초 8,000원은 세법 기준으로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세법 기준으로는 8,000원 중에 진정한 자행은 6,000원밖에 없는 것이고 2,000원만큼 뭐다? 매수 차익 입금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 8,000원을 전입을 했다면 이번에 8,000원을 회사가 자본금에 전입해서 A 주주에게 무상주를 줬다면 얼마는 의지배당인 것이다? 2,000원만큼은 의지배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금방 했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현재 법에 있는 합병 차익의 정의는 뭐냐면, 자, 우리 이제 합병 차익은 상법 용어예요. 상법 용어. 자, 합병 차익은 합병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의 사건. 자, 합병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면 우리는 이번에 우리 회사에 일단 요 교부금은 무시하세요. 요 경우에 교부금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법의 정의는 교부금까지 있지만 교부금은 무시하세요. 시험에 요 파트에서 교부금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계한 순자산이 이번에 우리 회사 주식 발행으로 인한 순자산이 증가해요. 그때 상법은 이 금액 중에 일부만 자본거래예요. 전액이 자본거래예요. 전액이. 그래서 여기가 전액이 출자액이야. 그럼 출자한 금액에다가 액면가액 빼게 되면 출자한 금액에다가 액면가액 빼게 되면 나머지가 뭐다? 주발초인 것이겠고 합병으로 인한 주발초를 뭐라고? 합병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법의 관점인 것이겠고 우리 세법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법에서 합병 차익이라고 부르는 금액은 세법은 주식의 시가까지는 뭐인 것이다? 주발초, 자본거래로 보지만 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합병 매수차익인 것으로 보고 입금인 것이기 때문에 의지배당 재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이 개념은 요 비적격 합병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세법 학자들 사이에 좀 이론이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요 밑에 거를 자각하기 위해서 비적격 합병을 미리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메인은 밑에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거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사례에서 우리 회사에 이번에 A법인에 순자산이 시가 기준으로 얼마 들어와? 10,000원이 들어오고 그 10,000원만큼 순자산이 들어오면 상법은 전액이 자본거래예요. 그럼 전액이 자본거래니까 다 자본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액면가액에 대한 2,000원만큼은 자본금이고 액면가액 넘어서는 금액은 주발초 합병차익. 요게 이제 북분계. 근데 이번에 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했을 때 의지배당이냐 아니냐는 요게 세법 기준으로 이익이냐 장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우리는 세법 분계를 해줘야 될 것이고 아까는 이제 비적격이었으니까 비적격일 때 세법의 분계를 했지만 지금은 적격의 케이스니까 적격의 세법의 분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적격의 세법 분계. 적격의 세법의 분계. 아까 이제 공부하기를 비적격이면 순자산 사고 판 개념이었지만 적격이면 사고 판 거예요. 장부 이익이에요. 장부 이익이다라고 했었죠. 그냥 B법인에 있던 자산, B법인 장부에 있던 자산 부채를 A법인 장부에 옮겨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B법인의 장부에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잡혔겠지. 그거를 그대로 A법인에 옮겨 쓰는 거예요. 다만 옮겨 쓸 때 자산 7,000원을 그대로 자산 7,000원을 쓰면 이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안 드러나니까 뭐를 잡아라? 조정 계정을 잡아라. 그래서 실제로 이 자산은 시가로 적대 시가와 장부의 차이만큼 조정 계정 잡아가지고 이렇게 7,000원 만드는 컨셉이었고 부채 2,000원 그대로 옮겨 쓰고 여기도 이제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3,000원, 주발초 1,400원, 이익잉여금 600원. 여기까지가 이제 적격 합병의 분계.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다만 하나 이때 옮겨 쓸 때 주의할 것은 요 자본 계정은 B법인 장부에 적혔던 것이고 요 자본 계정은 어느 장부에? A법인 장부에 적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법인 장부에 적힐 때는 A법인의 액면가액 기준으로 적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B 법인의 액면가액은 3,000원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3,000원 했지만 이번에 새로이 발행되는 A 회사 주식 액면가액은 얼마? 2,000원이니까 여기 이 자본금이 3,000원이 아니라 얼마? 2,000원이 돼줘야 되겠죠. 아무리 옮겨 쓰더라도 A법인 장부에 옮겨 쓰면 A법인의 액면가 기준으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자본금이 3,000원이 아니라 얼마? 2,000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0원은 두 개 중 어디로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 지금 하는 이 동네는 이게 의제배당이냐 아니냐, 이익이냐 자익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 주발초는 뭐다? 자익이고 얘는 이익이잖아요. 그럼 얘는 의제배당 재원이고 얘는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나 주발초나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죠. 주주가 출자한 금액은 자익의 성격인 거 아시겠고 주주에게 의제배당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자본금 원래는 3,000원인데 이번 2,000원 바꿨잖아. 그럼 나머지 1,000원은 여기와 여기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이외로 가야 될까? 의제배당 재원 아닌 이외로 가야 될까? 의제배당 재원으로 가야 될까? 의제배당 재원 아닌 이외로 가져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자본금이나 주발초나 전부 다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예요. 장사에서 번 이익만 의제배당 재원인 거 아시겠죠? 여기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법상 붕괴인데, 그때 이제 오른쪽 북붕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차변에 있는 얘를 대변에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 회사가 상법에 따라 부기한 붕괴 이렇고 세법상 붕괴는 이래요. 그래서 세법상 붕괴를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을 했더니 자산, 부채, 자본까지는 똑같죠. 이제 여기는 나머지가 합병차익이고 여기는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합병차익 8,000원이 세법상 요거 세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보면 2,400원, 600원, 5,000원 해서 요 합병차익 8,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시험장에 가서 이 세 가지 금액을 여기에 이제 쓰기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의 풀이 요령은 이렇게 한다. 시험장 가서의 풀이 요령은 시험에는 요 분계가 제시될 것이고 그리고 요 숫자가 제시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8,000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 원래 B법인에 있던 자산이 7,000원인데 여기 A법인에 넘어올 때 얼마 넘어왔어? 12,000원 넘어왔죠. 얼마 뻥튀기 했어요? 5,000원. 그럼 차변이 5,000원 증가했으면 대변도 얼마 증가해야 돼? 5,000원 증가해야 될 것이고 그 5,000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산평가 증액 5,000원. 다시 한번 B법인에 있던 장부의 숫자가 A법인에 이렇게 옮겼었잖아요. 그럼 B법인의 자산이 A법인의 자산으로 옮겨올 때 5,000원만큼 증가해서 넘어왔으니까 차변이 5,000원 증가했으면 대변도 5,000원 증가할 것인데 부채나 자본금에 그 금액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5,000원 전부 다 여기로 구성된 걸로 봐야 되겠지. 그게 바로 자산평가증액 5,000원 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부채 2,000원은 여기로 그대로 부채로 넘어왔으니까 문제가 없겠고, 그다음 이제 자본금 3,000원인데 여기 자본금은 얼마로 넘어왔어? 2,000원 넘어왔죠. 그럼 나머지 1,000원이 여기로 들어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병차익 중에 의제배당 재원이 얼마냐를 원하지 재원 아닌 금액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1,000원은 그냥 이외로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외에 2,400원 중에 1,000원이 요 자본금의 차이 여기 들어간 것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발초 1,400원인데 주발초 1,400원은 여기 요 세 가지 안 적혔으니까 여기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 주발초라는 것도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여기 이외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아까 이외에 1,000원도 있었고 여기 1,400원도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이익여금 600원도 여기로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제 이 합병차익을 분석할 때 합병차익 중에 의제배당 재원인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항상 합병차익 중에는 이렇게 자산 증가액과 승계한 이익여금만 구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합병차익의 구성내역을 구할 때는 뭐부터 구한다? 의제배당 재원인 금액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험에 위에 B에서 주어질 것이고 아래 분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합병차익 중에 일부를 자본에 전입했다. 의제배당 재원이 얼마냐를 찾으면, 먼저 첫 번째는 자산 7,000원인데 12,000원 넘어왔으니까 5,000원 뻥튀기 했네.
자산의 평가증이고 자산의 평가증은 자잉의 컨셉이에요? 이잉의 컨셉이에요? 이잉. 미실현 이익. 자산의 미실현 이익인 컨셉이 있잖아요.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똑같고 자본금 다른데 자본금 차이가 합병 차익이 들어가 있겠지만 자본금은 어차피 이잉의 재원이 아니니까 무시. 그 다음에 주발초 여기 넘어 있겠지만 의지배당 재원이니까 무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의지배당 재원이니까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평가증하고 이익잉여금을 먼저 찾으시고 그럼 전체 8,000원에다가 5,600원 빼면 남은 게 얼마? 2,400원 그냥 이외로 한꺼번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5,000원, 600원, 2,400원을 분석하시면 시험 문제 이렇게 했죠. 이번에 8,000원을 자본에 전입해서 주주에게 무상주를 줬을 때 의지배당은 얼마니? 그때 얘랑 얘 자산의 평가증 미실현 이익이고 이익의 컨셉인 거야. 자산시가 상승은 출자가 아니겠지. 장사에서 본 거고 요거는 옛날에 본 것이고 그리고 얘는 주주가 낸 돈이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A 주주에 대한 의지배당은 5,600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근데 지금은 이제 8,000원 있는데 8,000원 다 전입한 걸로 했지만 시험은 8,000원 중에 일부 전입한 이 케이스로 나올 거예요. 현재 8,000원 중에 얼마 전입했대? 7,500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까는 전액을 전입했으니까 8,000원의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3개의 구성 항목 중에 일부만 전입이 되었잖아요. 그럼 전입된 7,500원은 3개 중에 어디에서 전입된 건지 불분명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2개나 3개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뛰쳐나간 것이면 바라보는 관점은 평균의 관점도 있고 순서의 관점도 있잖아요. 통상의 의지배당은 평균이었어요. 하지만 요 합병차익 자본전입 의지배당만큼은 순서예요. 순서. 그때 순서를 할 때 우리 이제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컨셉인 거예요. 유리하게.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소득세 할 때 연금계좌 기억하시죠? 또 오래되긴 했지. 소득세 연금계좌 할 때 연금계좌 안에는 내가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과세가 될 금액도 있고 과세 안 될 금액도 있는데 우리가 이연의 혜택을 주려면 뭐부터 수령한 걸로 봐야 돼? 과세 안 될 금액부터 먼저 수령한 걸로 보고 과세될 금액을 나중에 수령한 걸로 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적격 합병의 케이스예요. 적격이면 주주에게 이연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연해주겠다의 컨셉이죠. 그럼 이연을 해주려면 의제배당 재원인 거부터 수령해야 돼? 아닌 거부터 수령해야 돼? 아닌 거부터. 그래서 여기 아닌 거 얘부터 수령한 걸로 봐요. 그럼 이번에 전입한 7,500원은 1순위가 2회 2,400원이 우선순위고 그럼 나머지 금액인 5,100원은 전부 다 대상 재원에서 전입한 걸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 A 주주의 의지배당은 5,1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워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일단 옛날에 배웠던 의지배당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배웠던 의지배당을 다시 응용하는 내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금방 했던 내용을 본문으로 이제 정리해보면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 B회사 주주들 얘기고 B회사 주주들에게서 중요한 건 요 사건이다. B회사 주주에게 중요한 건 요 사건인 거예요. 적격, 비적격 중요하지 않아. 적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합병 차익을 적격일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적격일 때는 상대방 B법인의 자산이 평가증된 금액 합병 차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법인의 자본잉여금 중에 세법상 이익잉여금 있죠. 아까는 이제 주발초였으니까 2회겠지만 주발초, 자본잉여금 중에 주발초가 아닌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부계는 자행으로 잡혀 있지만 세법은 뭘로 보는 것이다? 입금으로 보는 거 아시죠? 그것도 의지배당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번하고 3번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 이제 상대방 피합병법인 B법인의 세법상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우선적으로 구성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회로 구성된 걸로 본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 전입할 때는 뭐부터 전입한 걸로? 아닌 것부터 우선적으로 전입한 걸로 본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수업 마칠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를 보시죠. 다음은 주식에서 나무가 신촌을 흡수 합병한 내역이다. 나무가 합병 시점에 발생한 주발초 중에 4억 5천을 전입한다고
전입하고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에게 의제배당을 과세가 될 금액은 얼마니? 단 해당 합병은 과세 이행 요건을 충족한 합병이다. 자, 밑에 우리 이제 신촌. 자, 신촌이 없어진 놈이에요. 신촌이 없어진 놈. 다시. 이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자, 여기 나무가 있고 신촌이 있고, 이번에 나무가 신촌으로부터 순자산을 받아오고, 나무의 주식 N주식이라고 할게요. N주식을 발행을 하죠. 이렇게 N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발초가 뜰 것이고, 그 주식 발행으로 인한 합병으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발초를 뭐라고? 합병 차익이라고 할 것이고, 그때 이 나무군은 합병 차익 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나무 주주들에게 주겠죠. 그때 이 나무 주주의 의제 배당이 얼마냐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럼 이번에 이제 갈로 2번을 먼저 보세요. 갈로 2번. 나무는 신촌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했고, 신촌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서 주식 시가 9억 5천의 주식을 지분 비율에 따라 주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 돼 있죠. 자, 그럼 그때 나무의 회계 처리를 잘 보시면, 나무의 북이에요. 먼저 나무의 북에 토지 6억, 기계 3억 5천 합쳐가지고 자산 9억 5천 잡혔죠. 됐어요? 자산 9억 5천. 이 자산 9억 5천은 어떻게 된 9억 5천이냐면, 위에 신촌의 BS 보세요. 신촌의 BS. 신촌의 BS에 봤더니 토지 5억, 기계 3억이죠. 원래는 얼마였어요? 8억이었죠. 8억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로 넘어왔다? 9억 5천원 넘어왔죠. 그럼 얼마가 뻥튀기 된 거야? 1억 5천이 뻥튀기 되겠죠. 8억에서 9억 5천 왔으니까. 그럼 그 1억 5천은 어디로 가 있을까? 오른쪽에 주발초에 가 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 이제 나무의 회계 처리 볼 건데, 나무가 자산이 9억 5천이고 대변에 이제 자본을 얼마로 했냐면 4억 5천 5억 합친 아직 쓰지 마시고 9억 5천 했어요. 자,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건 갭에 따른 회계 처리예요? 상법에 따른 회계 처리예요? 상법. 참고로 이제 이 회사는 부채가 없어가지고 자산이 그대로 다 순자산이에요. 부채가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 회사에 이번에 순자산이 9억 5천이 증가했는데, 9억 5천 순자산 증가한 거 전액 다 상법은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본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전액 다 자본이라는 계정감으로 쓰지는 않고 자본금, 그 다음에 주발초 나누어 회계 처리하겠죠. 그때 자본금이 얼마냐면 그 액면가액이 4억 5천이어서 4억 5천만큼 자본금하고 초과하는 5억은 주발초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때 이 주발초를 상법에서는 뭐라고 불러? 합병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 중에,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 중에 액면가액 넘어서는 금액은 전부 다 뭐 합병차익, 주발초.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번에 회사는 이 합병차익 5억 중에 얼마를 전입을 했느냐? 위에 4번 지문에 가보시면 얼마 전입했대? 4억 5천 전입했대요. 찾았어요? 요 5억 중에 문제 위에 아까 4번의 지문 제일 위에 요구사항에 보시면 얼마 전입? 4억 5천 전입. 이렇게 했대. 그럼 4억 5천을 전입을 해가지고 나무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무 주주의 의제 배당은 얼마니를 구하라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 놈을 하려면 이 주발초 5억이 세법 기준으로 이익인지 장인지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이익인지 장인지. 그거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발초 5억이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를 볼 건데, 우리 지금은 적격이고 적격이면 장부의 이익이라며. 그럼 이번에 회사가 장부를 옮겨 썼는데 어떻게 옮겨 썼느냐? 원래 나무에는 자산이 얼마 적혀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 원래 신촌에
죄송해요. 신촌이었네. 원래 신촌의 장부에는 자산이 얼마 적혀 있었다? 8억. 8억으로 적혀 있는데 이번에 남으로 옮겨오면서 얼마가 뻥튀기? 1억 5천이 뻥튀기 했으면 차변에 1억 5천 증가한 게 어디에 적혀 있을 것이다? 대변에. 그때 자본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주발초에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걸 봐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자산 평가증에 해당하는 금액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신촌에 이제 BS를 다시 보니까 대변에 자본금 5억인데 그 자본금 5억이 여기는 얼마나 넘어왔어? 4억 5천원 넘어왔죠. 뭐 5천만 원만큼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 5천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은 의지배당 재원이 아니니까 무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이 2억인데 자본잉여금 2억의 별표의 내역을 보시면 2억 중에 1억 천은 주발초고 9천은 1% 재평가 적립금이다 돼 있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본잉여금 2억 중에 첫 번째가 1억 천인데 그 1억 천이 어디에 여기 나무의 장부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겠지 주발초에. 근데 그 1억 천은 진정한 주발초이니까 의지배당 재원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무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9천인데 9천은 1% 재평가 적립금이래요. 요거는 세법 기준으로 이잉이에요, 자잉이에요? 이잉. 1%는 이잉, 3%는 자잉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그 1%에 해당하는 9천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린 다시 1%분 9천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익여금 1억인데 우리 항상 부계에 있는 이익은 텍스 기준으로 뭘로 본다? 이익으로 보죠. 부계에 있는 이익은 항상 텍스 기준으로 뭘로? 이익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3번은 이익이 1억. 근데 이제 전체 합병 차익이 얼마냐면 5억이잖아요. 전체 합병 차익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3개 합친 게 얼마예요? 3억 4천이죠. 그러면 전체 5억 중에 3억 4천이 의지배당 재원이면 의지배당 재원 아닌 이외의 금액은 얼마인 것이다? 1억 6천이 되겠지. 이거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부계에 있는 주발초 합병 차익의 구성 내역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5억 중에 전입한 게 얼마래? 4억 5천을 전입했다라고 돼 있죠. 됐어요? 문제에서 5억 중에 얼마 전입? 4억 5천. 그럼 그 4억 5천은 이 4개의 항목 중에 일부를 전입한 것인데 어떤 게 전입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고. 그때 우리는 적격이니까 과세연의 혜택을 주려면 재원 아닌 거, 의지배당 아닌 거부터 먼저 전입한 걸로 봐야 돼? 인 거부터 먼저 전입한 거 봐야 돼? 아닌 거. 아닌 거를 먼저 받아야 인 거를 뒤에 받으니까 과세할 금액이 뒤에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1순위로 1억 6천을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순위로 4억 5천과 1억 6천의 차이인 2억 9천을 전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배당 금액은 얼마다? 2억 9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숫자 요 숫자 이게 정답.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고 뭐 나머지 내일 할 내용은 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방심하다가 좀 늦어졌다. 너무 많은 걸 설명드렸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 이제 합병 나머지 1교시 더 하고 그다음에 양도 속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